정원호 서울시장 그 주말에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또 하나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 2024년도 수해복구가 한창이던 시기에 지역 행사에서 그 사랑의 트위스트 저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7월 18일 날 2024년 7월 18일 기사고 그 정원호 청장이 당시에 수해 복구에 어떤 수해 복구를 할 때였는데 당시에 어떤 지역 행사에서 어떤 뭐 춤과 지역 행사 춤과 사랑의 트위스트 하여튼 춤과 노래를 불렀다라는 게 뭐 동영상까지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저는 뭐 이 정도는 이 정도 검증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김재섭 의원실 제가 다음에 취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다 뒤져서 했을까? 아니 이건 다 제보가, 올라와 있잖아요. 네, 올라와 있는데 네. 이거를 2024년 일을 다 뒤질 수는 없고 네. 이것도 누가 제보가 들어온 거네요. 보니까 그래요? 이 성남구에 있는 성동구? 성동구에 있는 어떤 공무원께서 내가 기억하기로 이때도 이랬던 걸로 기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적절했다. 네. 이거 하나하나 제보가 계속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뭐 어때요? 제보가 쏟아지는데 그게 지금 캠페인에 영향력을 전혀 못 주고 있다는 거를 국민님이 안 깨닫겠다는데. 아니 비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칸쿤도 그렇고 무슨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그 부분도 그렇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저거를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바가 없죠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아니 없을 거다가 아니고 없어요. 지표를 보면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도 그 같은 아까 언급해준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정원호 후보가 일단은 굉장히 앞서 있는 걸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예전에 이제 제가 선거 여러 번 해봤으니까 뭐 광역도 한 서너 번, 뭐 대선도 세 번, 전당대회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네거티브 이거 좀 각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어떤 선거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김부겸 총리께요. 김부겸 총리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정치하는 동안 네거티브 해가지고 표를 깎은 적은 있는데 그 깎은 표가 나한테 온 거네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은호 네거티브라는 거는 언제 유효한 거냐면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붙었을 때 거의 비등비등한데 서로 상대표를 깎아가지고 이겨야만 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건데 서로 근데 되게 지저분한 어떤 비호감 대선으로 또 평가받잖아요. 했을 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격차가 엄청 높아. 그럴 때는 그 상대표를 깎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네. 본인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같이 하면 되지 않아요? 같이 안 하잖아요. 저는 같이 안 하잖아. 전 네거티브가 성공했다는 그러한 선거 중에 하나가 네. 그 윤석열 이재명 2022년 그 대선 그때 이재명 검증특위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발굴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선거가 너무 많이 치러지니까 조명을 못 받던 게 대선 때 딱 1대1로 붙으니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하면서 국민들이 아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고 깨달으면서 좀 왔다고 생각되고. 아니 말씀 하나 더 남았어. 그게 네. 방금 제가 했던 말이잖아요.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 성공했다는 게 하나 말씀드리면서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부 물론 저도 네거티브가 다 하는 거는 뭐 아무 근거 없이 네거티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그 유권자들이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알 정도로 상기시켜 주는 거는 나쁘다는 생각하면서 이게 눈덩이예요. 이게 굴리다 보면 계속 눈덩이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청자 중에 성남 총각님 계시잖아요. 만원 슈퍼챗하면서 우리 하은기 소장한테 질문을 던져줬어요. 네. 헌기 형님인가 봐요.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 되는 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해먹은 광주는 대한민국 제일 가는 유토피아겠죠? 그 광주는 그래서 네. 3선 이렇게 못해요. 3선 이렇게 잘 못해요. 단임하고 끝나죠. 네, 그래서 시장이 조금 그렇게 막 그 삐끗하잖아요. 바로 갈아치워요. 그게 국민의힘을 한테 표를 안 줄 뿐이지 우리 내부에서 근데 그 경북지사 뭐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재선 막 나와요. 그냥 표를 주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 당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광주는 그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지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구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지배하잖아요. 그냥 막대기 꽂으면 해주잖아요. 근데 광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재 조건이 하나 더 붙었네요. 연속을 해야 중앙정부와 소통을 잘하고 교도시가 발전한다.
그게 무슨 말? 광주는 연속을 못하니까 중앙정부와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이 연속을 못하니까 아니,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이러면 강원도 아니 강원도, 부산 아니 뭐 일부러- 다른 데 다. 오늘 일부러 그 대면이 되자마자 말귀를 못 알아듣기로 막 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 얘기는 너무 부분적으로만 지금 편집해서 가져가는. 제 얘기는 이게 야권 후보든 여권 후보든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비전을 얘기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그거는 필연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중앙정부 여당 견제론으로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강대규 변호사님께서는 필요하다 뭐 여당 견제론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먹히느냐 하면 지표상 안 먹힌다고 제가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오니까. 약간 이게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게 하원기 대변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타겟층으로만 우리가 딱 얘기를 하면 중도층까지의 어떤 이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강대규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집도끼들 일단 최대한 집도끼들하고 집도끼를 좀 넘어선 중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성동구 얘기로 돌아와서 잠깐만요. 그 앵커님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 집토끼가 떨어져 나가서 18%가 됐는데도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집토끼에게 떨어져 나간 이유는 저 다른 연구 결과 말씀드릴 거 있는데 그럼 주제가 달라지니까 성동구 얘기로 정원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론조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여론조사가 지표가 그 말씀하신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게 아마 세계일보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지표가 가장 잘 나온 게 경남하고 강원도예요. 맞아요. 그나마 차이가 이제 10% 11% 차이가 났거든요. 나머지는 뭐 20 몇 프로씩 막 차이가 나고 그럼 나머지 지역과 경남 강원은 무슨 차이가 있냐? 후보자가 정해진 곳과 안 정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금 정원호 뭐 50 몇 프로 나오잖아요. 뭐 오세훈 집어넣고 박수민 집어넣고 윤희숙 집어넣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자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컨벤션 효과를 약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정해지고 나서 뭔가 단일적으로 되고 나면 또 여기서 아까 말한 경남의 박한수 지사 또 그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는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습니다. 이게 출마 선언을 또 하게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붙고 있는 후보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 이재명 선거 때 0.73%였어요. 그리고 이재명 김문수 선거 때 그때 이재명 권영국 김문수 이준석 하면 0.93%였어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색깔칠하면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꼭 집어보면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결국 1% 2% 차이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크지만 아니 부산 금정구 선거는 뭐 그 재보궐선거는 10%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까보니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명기 대변인님께 너무 단정을 지으시면 유권자들이 더 달아날 수도 있다. 저는 좀 떠오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를 한번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본인들이 이준석 대표도 여론조사 분석사 그 자격증도 있다시피 최근에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지방에 경선 기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본인은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견을 조금 뭐 빗대어 보면 응답 속도와 어떤 지지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방금 그 얘기랑 강대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얘기랑 맥이 닿는 얘기거든요. 후보 안 정해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를 근데 그 세계일보 조사에 발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니 인천 유정복 그 시장 안 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경선 중인가요? 16%포인트 차이 나요. 네. 네, 그리고 뭐 거기가 세 번째네. 네. 부산시장 11%포인트 차이 나요. 결정되기 전에 여론조사했던 거고 부산시장은 세계일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 쭉 나래비를 해놓고 보면은 발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유리한 거는 말을 안 하고 불리한 거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본질이 뭐냐면 지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너네 지금 다른 후보들 네거티브 하면 잘해봐라. 이걸 요구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동호 반복해서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네거티브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 말씀드리는 일단 거예요. 하은기 소장이 뭐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거티브가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생태탕 때도 그거 매우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 내지 말자고 했었어요. 저는 심지어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딴 식으로 생태탕 그리고 막 네거티브하고 우리보다 쟤네들이 더 나빠하면 질 거라는 게 뻔했거든. 졌거든요. 그 흐름이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는데 우승 설정하고 맞붙던 후보가 누구였죠? 박영선. 박영선 아, 후보. 박영선 후보. 예. 기억도 안 근데 네. 그때 선거 박영선 후보가 원래 여론조사상 더 높았어요. 맞아요. LH 터지고 2주 만에 뒤집힌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막 까불고 다녔단 말이에요. 생태탕 때문에 못 이기고. 생태탕을 김어준 씨가 엄청 밀었죠. 제가 욕 많이 먹었어요 지지층에. 네. 그렇게 하면은 진다고 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재명, 윤석열 붙었을 때는 비등비등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네거티브를 통해서 상대표를 깎아서 투표량이 안 나오게 해서 이길 수 있죠. 근데 10%포인트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올라가서 맞춰야 돼요. 그러면 구분을 할게요. 생태탕은 정말 없는 얘기를 김어준 씨가 방송 나서 떠든 거고 지금 아까 말한 정원호에 대해서 뭐 7월 21일 수해복구의 날을 지정을 했는데 그때 사랑의 트위스트 춤춘 거는 영상이 남아 있잖아요. 또 굿당 영상 남아 있고 또 540억에 대해서 쪼개 영상 남아 있고 칸쿤 자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자료가 아예 없고 영상도 없는 거를 그냥 생태탕이라고 막 끓여서 떠드는 김어준 방송가. 국회의원이 어떠한 소통관에서 본인이 자료를 갖고 기자회견한 것과는 네거티브의 좀 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변호사님, 합니다. 제가 생태탕으로 압축해서 말하지만 네거티브를 생태탕만 했겠습니까? 그 막 네. 수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섞어서 했죠. 그런데 그게 선거 끝나고 나서는 쏙 들어갔어요. 심판 받았으니까. 지금 뭐 칸쿤 뭐 이런 얘기 막 하시죠. 지방선거 깨지잖아요. 그 얘기 못 꺼낸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일단은 아직 이제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이 정해지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나오겠죠. 뭐 그렇죠. 토론에 뭐 나올 거니까 한번 그 부분은 우리가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고. 자, 하나만 이거 얘기해요. 장동혁 대표가 출국 전에 극비로 대구행을 갔다 왔는데 이진수 후보를 만난 모양이에요. 만나셔가지고 국회에서의 역할을 맡아달라.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론의 취재에 지금 응하고 있고 어떤 좀 입장 변화가 있을 것도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아니, 관련해가지고. 극비로 만나신 거를 어떻게 알았지? 되게 어쨌든 제가 아는 채널도 뭐 네. 다양한 특사들이 가서 만나기도 했고 네. 뭐 그랬는데 네. 결국 이진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지금 홍석준 대구시장 후보는 무슨 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내가 1위 경선에서 1등을 하면 네. 주호영, 이준숙하고도 다시 네. 또 경선하겠다라는 네. 건데 네. 사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요. 대구시장 경선이 17일 날 4월 17일 날 2명 압축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4월 26 왜 이렇게 했지? 4월 26일 날 한 명을 뽑는데 그러면 4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또 경선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봤을 때 많은 특사들이 내려가서 이진숙 후보를 만났고 이진숙 후보도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근데 표면적으로 뭐 무소속이니 탈당이니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 네. 그러한 모양 이러한 현상 자체를 그냥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2시간 반 정도 만찬 식사를 하셨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거 보니까 좀 이전과는 조금 이진숙 위원장 쪽의 반응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선회의 가능성이 네, 좀 보이는 진짜 것 전 같아요. 이준숙 그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선거 처음 나오시잖아요. 네. 우리 하은기 대변인님 잘 아시겠지만 네. 선거에 조심해야 될 꾼들이 많습니다. 네. 뭐 SNS 꾼, 내가 네. SNS 많이 있으니까 나한테 얼마 네. 달라. 네. 지도꾼이 있어요. 지도 갖고 와서 지도에 뭐 선 그린 다음에 내가 이 지역 다 잡고 있으니까 얼마를 달라. 내가 국민의힘 그렇게 해요? 내가 저 청년 모르는데? 지도 이런 꾼들이 엄청 많아요. 국민의힘에는? 이건 민주당의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네. 꾼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 전문가들끼리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잘 아시면서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이 지금 만약에 그런 꾼들에게 만약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과감히 쳐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꾼들은 대구 전체 선거를 보고 달려듭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든 이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후보자가 무소속에 나가서 공범을 만들고 유세차 만들고 15% 넘을 수 있습니다. 다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셔요. 꼬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구의 보궐선거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꾼들이 벌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님 옆에 계시는 분들이 꾼들을 잘 쳐내주셔야 돼요. 제가 꾼 쳐내는 역할 많이 해봤거든요. 네. 단호하게 쳐내죠. 네. 뭐 지방선거에 뭐 비일비재합니다. 네. 뭐 이런 일들이- 총선도 비일비재하고 네. 선거 네. 처음 네. 나오시는 네. 분들은 네. 예. 누가 나오시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대구 경북 다요? 뭐 네. 아 근데 경북은 누구세요? 지금 민주당. 오중기 후보님인데 예. 7번째 도전하는 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아니, 왜 근데 경북이 없지? 대구, 경북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그리고 뭐 다 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지금 방송에서 아까 전에 서울시 얘기할 때나 고개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그 내려가면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녀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 분들은 그 할 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1등인데 말이야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패널들도 그러고. 그래서 참 부럽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났는데도 당당하고 저는 이제 역전될 거라고 하고. 하웅기 대변인처럼 영남 전문가는 아닌데 네. 울산이 궁금해요. 울산. 그 김상욱이라는 국회의원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공천 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울산시장 후보가 지금 됐잖아요. 아직 국회의원 사퇴는 안 했고 저는 그 거기에 대해서는 울산 주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지금 제가 보니까 진보당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평택을에 후보 진보당 민주당이 내버리면 네. 울산시장 단일화는 없다. 거기 그러니까, 또 그렇게 왜냐면 진보당 세가 울산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를 해야지만 이렇게 선거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도 이 단일화가 되게 되면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자기가 떨어지면 국회의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또 의원직 사퇴를 좀 미루는 거 아니에요? 보수층에는 박맹우 전 시장이 또 무소속으로 그러니까요.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진보당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평택을 한석이냐, 울산시장 있어서 한석이냐. 울산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그렇죠. 약간 노동자 계층이 그러니까 노동계층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아서 그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울산, 세종, 전북 이런 데는 이제 여론조사 아직 안 됐고 그 뭐 진보당 입장에서는 자기 당 얘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한들 응할 이유가 없다. 아니 응해서 됩니까? 그게 응하는 게 말이 돼요? 그 지금 집권 여당의 그러니까. 제1당이 그럼 그것 때문에 후보를 드랍해요?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 경쟁력을 보고 뭐 협상을 하든 해야 되는 거지. 그 얘기에 딱 무공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조차도 봐줄 생각이 없는데 아니 보니까 그런 짓 하면 불벼락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정당이 일단은 자원이 있으면 공천한다 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막상 민심을 봤는데 여기는 진보당 밀어줘야겠다. 너희 나오면 표 갈라진다. 이게 나오면 그때 협상을 하는 거지. 일단은 후보들은 다 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짧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국혁신당은 어디 가요? 아니 조국 대표는 어디로 가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하남갑 하남? 하남갑 관련하 봐. 네, 하남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국 얘기를 할 때 조국 혼자만 얘기하면 의미가 없고 한동훈도 혼자 얘기하면 의미가 없고 전 두 분이 내가 정말 큰 정치로 대한민국을 크게 정치하겠다 생각하면 두 분이 붙어야 돼요. 그럼 아니, 한 명이 지더라도 이득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부산 북구갑에 이사했다고 올렸잖아요. 이사가 아니라 집을 구했다. 집을 구했다. 아니 그거는 하정우 수석처럼 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크게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두 분이 붙죠. 둘 다 지들 유리한 데 가겠다는데. 근데 제가 드리는 거는 두 사람이 어떠한 피해자 가해자 지금 모두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정의로웠다. 난 피해자다 이 모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국 그 일가에 대해서 조국 본인과 정경심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한동훈 지금 후보자는 난 정의로웠다는 거고 조국은 나는 피해자였다. 그럼 이렇게 붙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그걸 나는 그 컨벤션 효과를 두 분이 해야지. 센 척하는 게 되게 황당한데 사실은. 동의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되게 누구든 붙어보자 하려면 부산이 아니라 계양 같은 데 가야지. 그렇죠. 예. 계양 같은 데 가지고 여기 민주당 그 국민의힘이 못 먹는 데니까 여기 너네들이 드랍해라 내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조국 대표 뭐 국민의힘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면서요. 하남은 원래 우리 지역이었어요. 그걸 자꾸 험지라고 포장하는데 추미애니까 됐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국민의힘 제로 시대 만들려면 국민의힘 있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대구가 아니면은 한동훈이 계양은 나가면 자기가 계양을 같이 나가든가 민주당이랑 조국이랑 한동훈이 셋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든가. 근데 서로 자기 유리한 데 찾아가고 있는데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납니까? 네? 서로 쫄보 정치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라고 오늘 SNS에 올리셨습니다. 부산에 대한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조국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한동훈이. 부산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분이. 하여튼 성남청광님이 아까 두 번째 슈퍼챗도 쏴주셨습니다. 헌기영님과 민주당을 믿고 전남 신안으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신안이 천사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천사의 섬 맞아요. 예, 거기 되게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BTS도 그 보라색으로 된 섬도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두 분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생각보다 우리 강대규 변호사가 지금 장착하고 왔어 대변인 모드를.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닙니다. 오늘 내일부터입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내일부터고 지금 워밍업 하고 내일부터 조금 더 파이팅하게. 아니 서울시장 캠프를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강원도민입니다. 저분이 현명하세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현명하세요.